있어요. 근데 뭐 그 소프라노뿐만이 아니고 바리톤이 도 빨려 들어가는 느낌 들어요. 네. 또 어떤 느낌일까요? 소프라노만의 특징의 느낌. 소프라노의 느낌. 애절한. 소프라노가 애절해요. 아니 보통 보고 이제 톤이 높을 때 어떤 느낌 들까요? 톤이 높을 때. 날카롭다. 그렇죠. 날카로운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너무 계속하면 날카로운 느낌 들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 드나요? 아이들한테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얘들아 이렇게 안 하죠. 얘들아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 그 교육할 때도 솔톤으로 하라고 하죠. 고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고객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음도를 높였을 때 그래서 이 너무 지적인 분들이 보면 이 느낌을 말을 못해요. 근데 느낌을 말할 수 있어야지 신앙송을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제 느낌이 좋은 사람이 지금 이게 특히 경상도는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프라노는 어떤 느낌인가? 모든 것은 양의 요소와 음의 요소가 있어요. 양의 요소는 톤을 올리면 맑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면 봄을 들으면 어떠나요? 되게 밝고 가벼운 느낌?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맑고 소수의 노래를 들으면 맑은 느낌, 화려한 느낌도 들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수미처럼 하이톤으로 잔소리를 한다. 바가지를 끓는다. 너 엄청 듣기 싫겠죠? 이건 마이너스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날카롭게 들린다는 거. 그래서 신앙송을 할 때 제 신앙송 들어보면 톤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제 강의 목소리보다 좀 낮춰요, 톤을. 그죠? 너무 높게 했을 때는 한 번은 들을 때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들으면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너무 톤을 높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톤을 높일 때는 밝고 화려한 느낌이 들다. 마이너스 쪽은 시끄럽다 여기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음도를 올려야 될 때는 어떤 데인가요? 밝고 화려한 시를 할 때는 음도를 올리셔야 돼요. 그죠?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5페이지. 내가 만난 사람 모두 아름다웠다라는 시를 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난 사람 모두 아름다웠다. 제목이 밝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톤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호흡을 올려서 같이 톤을 올려서 바로 안 씁니다. 톤을 올려서 표정 밝게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시작.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근데 표정이 영 아닌데요. 표정이 영 아니에요. 그죠? 표정하고 맞춰야 돼요. 지금 표정하고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음도를 내릴 때는 바리톤을 생각하면 돼요. 음도를 내리면 어떤 느낌이 든가요? 다 느낌을 이제 표현하도록 합니다. 느낌 어떤 느낌? 우리 회장님. 묵직한 느낌. 그쵸? 묵직한 느낌. 또 어떤 느낌? 울림이 있는 느낌. 뭐 이런 거 있고요. 그죠? 근데 너무 이렇게 내리면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 장단점이 다 있죠. 이런 거는 울림이 크다는 것은 보통 이제 그래서 내가 소톤이 낮다, 울림이 많다 이럴 때는 어떤 시를 하면 좋냐면 충혼시를 하면 좋아요. 충혼시. 예를 들어서 님의 침묵 이런 거 있잖아요. 이육사의 황혼 이런 거는 톤이 좀 낮을 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톤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선지 위에 그 밑에 보면 오선지 위에 멜로디를 그리는 거 있죠.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가 뭘 그리냐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작곡하는 거 이제 여러분 작곡. 사랑, 행복, 그다음에 해, 달, 흙, 그리움 이런 단어도 있어요. 꽃 이런 단어도 있어요. 이거를 작곡하는 거 한 단어마다 이렇게 음표 있잖아요. 음표를 이렇게 생각하고 치고 여기에 지금 아니면 그냥 이렇게처럼 사랑처럼 이렇게만 그려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 여기 사랑은 처음에 그려져 있죠. 그죠? 사랑 그려져 있어요. 음도 지금 작곡하는 거예요. 신앙송가를 다른 말로 하면 싱어송라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곡도 하면서 노래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랑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 지금 그죠? 사랑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사랑 몇 번인가요? 여러분의 사랑 몇 번이에요? 3번. 1번 손 들어보세요. 내 사랑은 1번이다. 내 사랑은 2번이다. 아니 2번. 내 사랑은 3번이다. 내 사랑은 4번이다. 사랑이니까 사랑.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느낌으로 다시 4번이 느낌으로 내 느낌으로 어떤 지금 사랑. 몇 번 그러니까 4번. 4번. 이거 이제 타로점하고 똑같아요.
이 사랑이라는 건 추상 단어죠. 예. 그죠? 앞에 어떤 말인지 안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딱 첫인상 자기가 첫 번째 느끼는 게 진짜 감정이란 말이에요. 초당을 들어보면 그 사람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1번의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 회장님은. 회장님 저렇게 웃고 있지만 별로 밝지 않아요.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이요. 내 마음속의 사랑은 슬픈 사랑이에요. 지금 이별의 정환이 있는 사랑이에요. 좀 많이 차이죠. 아니 저렇게 웃고 있지만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로 이거는 이제 약간 심리적인 거 되게 많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정은 밝지만 마음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이 이별의 정환이 많은 사랑이고 슬픈 사랑이에요. 1번의 사랑. 그죠? 그럼 2번의 사랑은 2번은 없었죠. 2번도 있었죠. 선생님도 약간 슬픈 사랑이에요. 좀 낮아요. 이게 사랑의 느낌이 3번, 3번 들었죠. 세 분은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랑이야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든 거예요. 되게 사인이가 아니라 사인이 없는. 되게 건조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일반인들이 거의 그래요 지금. 자기 감정 표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생각이 싫잖아요. 설문지 조사해도 다 3번 해. 그죠? 중간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대부분 3번은요. 그래서 건조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시 못 써요. 시를 쓰시려고 하면 3번이 되면 안 되죠. 그죠? 4번은 그래도 조금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다 이성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랑의 종류가 있죠. 그죠? 4, 5번은 제가 ing형 사랑이라고 해요. ing 아시죠? 진행 중이에요. 내 사랑이 진행 중이에요. 뭐 연애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신과의 사랑도 있고요. 그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다 종류가 되게 많죠. 손주의 사랑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류예요. 신앙송을 엄청 잘하신 거죠. 그죠? 네, 신앙송을 해야 되는 분들이세요. 다 지금.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네. 테라피가 필요합니다. 4번, 5번은 그래도 4번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를 쓸 때도 마찬가지 시를 쓸 때도 4, 5번이 돼야지 1, 2, 3까지 돼가지고는 아예 그냥 1번은 괜찮아요. 1번 괜찮은데 3번이 제일 안 좋아. 3번이 어떻게 시가 나와요? 그래요. 시가 안 나오지. 감정이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시를 끄라고. 생각이 없는 지금 시가 그러면 신춘문예는 걸렀어요. 그러면 신춘문예는 포기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농담인데 그런 거죠. 그죠? 선생님도 이제 요런 단어들이 있어요. 똑같이 여기 적어봅니다. 여기 작곡해봅니다. 빨리 1분 드릴게요. 빨리 작곡해봅니다. 똑같이 음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즉석에서 많이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거기다가 단어를 적으면서 거기 위치감에 맞춰서 단어를 적어보세요. 음표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위치감만 동그라미 해서 사랑해가지고 위치감 해가지고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그걸 맞췄어요.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돼요. 남거 빼기지 말고 그냥 적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아니 사랑 저 단어만 여기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있네요. 단어 그죠? 그래서 적어도 돼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대강 적어도 돼요. 생각나는 대로. 다 하셨어요? 네. 음악을 좀 하시는 것 같다. 이걸 해야지 내가 생각을 하고 낭송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사람 3번이랬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이 순수를 하려고. 아니 그거 억지로 바꾸면 안 돼. 그 사람은 그 추상명사기 때문에. 아니, 바꿨어요. 저 착각했네. 이게 지금 선생님이 그 말하시는 거는 올라갈수록 높은 거다 그죠? 네. 그럼 제가 기타를 치는데 네네. 1번, 2번 이거는 굉장히 높은 음이거든요. 이거는 아, 이거 지금 이거 음계잖아요. 음계.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있잖아요. 그거로서는 파미 올라갈수록 이 바리톤이 좀 나고 밑에 내려갈수록 조금만 높고 거꾸로 한 거네요. 거꾸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수학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왜 원래 수학 잘하는 사람이 음악 잘한다는 거. 사람이 아 근데 저 이렇게 썼어요. 여기 있잖아요. 회장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별거 아닌데. 아니 곰팡이 다른 이유 있어요? 말이 잘 안 들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죠 문화회관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 청중들은 다 초보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 대중들이죠. 그러면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말을 빨리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는 나름대로 강의 평가가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잘해서 높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마이크를 특히 코로나 때 마이크를 갖고 막 넓은 공간에서 하니까 다른 분보다 마이크 사용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쁘지 않으니까 되게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점수를 좀 잘 주는 편이에요. 99점 얼마 이렇게 받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나름대로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전국에서 강의를 좀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전라도를 갔는데 전라도 이제 거기 전라도에서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70, 80이 돼도 시 한두 편 못 외우신 분이 없어요. 그것도 엄청 긴 시도 다 외워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 없다. 김재진 시인의 시 있거든요. 그게 한 4분 넘어가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외우고 청산도 이런 거 여기 우리 지정시 있는 거 이제 다 외워요. 몇 편 정도는 80이 돼도 다 외운 거죠. 예향의 고향이니까. 여기는 신앙송가래도 즉석에서 시키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다르죠 문화가. 근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우리 협회 쪽에 있는 선생님 나이 많은 선생님이 와서 말하는 건 아이고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지역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말의 템포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교수님은 학생들은 되게 말을 빨리 하는 걸 좋아해요. 느리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또 할 내용도 많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기도 하고 저도 이제 뭐 간호사 생활도 하고 이랬으니까 원래 성격이 급한데도 더 급하게 됐어요. 밥도 거의 한 5분 만에 먹어요 저는. 그냥 있으면. 요즘 좀 나아졌지만. 그래서 이거를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절대 보완이 안 돼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신앙송 하실 때요. 음악을 틀어놓고 낭송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음악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음악에 맞춰서 하는 연습을 하세요. 천천히. 그러면 내가 빨리 하려고 해도 음악 패턴을 따라가야 돼요. 이제 제가 처음에 신앙송 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딱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하나는 나는 알겠는데 남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 열받았어요. 왜 모르는데 이렇게 열받았어요. 아까 선생님처럼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알겠는데 친한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낭송하면 전달이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감정의 전달력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우리가 100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100만큼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거 논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100만큼 얘기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40 해서 들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난 뭐야 60점. 거의 꽈락 수준이에요. 꽈락 수준. 그래서 140 정도로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톤을. 그죠? 그래서 아까 연극하신 선생님은 연극하신 분들은 선생님처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연극풍이에요. 지금 느낌이. 낭송풍이 아니고 톤이 너무 높았어요. 그죠? 연극을 좀 하셨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동화구연 하면 높아져요. 동화구연도 높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화구연 저렇게 해야 돼. 근데 낭송은 너무 높게 하시면 그죠? 감정의 전달이 좀 줄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전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알겠는데 남은 모른다. 이거만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근데 빠르게 진짜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빠르게 고쳐지니까 이제 이런 말 있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유능한 의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목소리가 빠르면요 위병이 많대요. 위병, 위장병.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위장병이 있었거든요. 위장병 있으세요? 없어요? 저 의장병. 네. 솔직히 지금도 좀 빠릅니다. 그렇죠. 지금도 빠르죠. 지금도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선생님 정도의 레벨이 그죠? 좀 천천히인데 부산 사람이 좀 빨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타 지역 분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만 초보자한테 낭송을 이렇게 안 하죠. 천천히 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학생들한테는 좀 빨리 해야 되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죠? 말은 좀 빨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낭송가니까 낭송을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악에 맞춰서 하는 패턴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쭉쭉 쳐져 또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끌지 말라. 끌었을 때 똑같은 노래인데 똑같은 멜로디예요. 들어보세요. 들길을 지나 저 멀리 고개 넘고 내를 건너서 이게 있고 2번 들길을 지나 저 멀리 고개 넘고 내를 건너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똑같은 멜로디인데 첫 번째 거 느리게 써 슬프게 들려. 두 번째 거 빨리 했죠? 그러면 되게 뭔가 생동감 있게 들려요. 그래서 생동감 있는 느낌을 하실 때는 빠른 템포로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낭송을 하실 때도 강의를 하실 때 너무 지루하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또 너무 빨리 하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제일 어려워. 그죠? 일단 그런 거죠. 그게 좀 필요하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글 읽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집에서. 소리 내서 읽는 연습. 숙제, 하루에 아침에 15분씩 어떤 책이라도 좋습니다. 책 읽기. 그죠? 책 읽기. 그러니까 템포를 좀 느리게 하지 말고 좀 빠른 템포로. 그죠? 문장을 이렇게 내가 즉석에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읽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내가 직독직해도 잘 되고요. 낭송할 때도 되게 도움이 돼요. 모르긴 몰라도 선생님은 좀 이렇게 원래 글을 조금 읽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뭐 그런 직업이신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이렇게 평소에 글 읽는 걸 좀 하세요? 그냥 책을 읽었어요. 보세요. 책을 읽으니까 저렇게 나와요. 안 읽으신 분들은 저렇게 안 나와요. 저는 그 전에서 네. 음주 그거 외야 또 데뷔주 그러니까 그게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그거 읽지 말고요. 한문으로 된 거를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천천히.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의미를 가지면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겠죠. 그죠?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그죠? 마음을 바라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주로 외울 때거든요. 외우는 건 뭐예요? 그냥 습관적인 거예요. 외우기 전까지가 습관적이지 않지만 시 배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여러분 뭔가요? 천천히 아니 시 외울 때 말고 시 창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시인이잖아요. 다 낯설게 하기가 중요하잖아요.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 그렇게 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도 암기를 하지만 늘 암기해온 거는요. 그냥요. 내가 딴 생각하고도 나와요. 그냥 낭송이 나와요. 많이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어도 나오죠.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 외우라고 해요. 앞에 나오면 긴장이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 단어 하나를 음미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이 이제 우리가 이래요. 모든 깨달음 중에 가장 쉬운 게 소리로 깨닫는 거래요. 왜 소리로 깨닫는 거냐? 소리는 사라지거든요. 그죠? 이 세상이 불교에서 무잖아요. 그죠? 이게 보여. 이게 없다 하면 여러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잖아요. 믿기 어렵잖아요. 진짜 깨달은 분 말고는. 그죠? 그렇지만 소리는 순간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죠?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소리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 들어보시면요.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의 1도 못 들었을 거예요. 새로 들어보시면. 그래서 한 10번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강의. 그죠? 초보자들은 아예 그냥 제가 이렇게 강의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걸 들어보시면 내가 왜 이렇게 선생님이 지적하는가를 알아요. 그죠? 근데 지금 레벨을 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 목소리조차도 몰라요. 내 목소리를 듣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15분도 말했지만 시를 읽으면서 녹음을 하시면서 들어보셔야 돼요. 내 목소리가 바른가?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그래서 제가 조금씩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조금 일찍 오셔서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 좋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듣는 길이 비슷하거든요. 이게 찝을 줄은 몰라도 들을 땐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발전을 빨리 하는 방법 듣고 녹음하고 듣고 이렇게 하루에 10번씩만 하면 그 시를 제일 빨리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정한 시들 있죠? 네. 정한 시들 다 하루에 10번 이렇게 낭송하고 한 번 하고 들어보고 다시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좀 빠르게 이렇게 적어놓고 다시 하고 그걸 하루에 10번씩 시간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하면 제가 가장 빠르게 대상 받으신 분이 한 2개월 만에 대상 받은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양산 분이셨는데 물론 대회는 그렇게 큰 대회는 아니었어요. 양산에 있는 대회에서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 그죠?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2개월 배워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그거 시키니까. 근데 그대로 안 해 선생님들이. 근데 그분은 그대로 하셨어요. 어떤 분은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시 공부 계속 들으신 분 있고 하루 종일 유튜브 낭송 이렇게 모니터를 틀어놓고 계신 분도 그 계세요. 사람 직업이 뭐예요? 제가 말한 분요? 그분 직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이 좀 아팠어요. 희귀 난치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좀 간절했죠. 네. 제가 왜 물어봤나? 네. 사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선생님, 저는 직업 없나요? 직업이 요 직업이죠. 내가 그전에는 요 직업 아니었어도 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에요. 그죠? 저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진짜 강의를 많이 들어요. 특히 철학 강의, 불교 강의 되게 많이 듣거든요. 요즘 이제 선문 영송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전에 화엄경 들었었고 강의.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강의를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근데 듣다가 그러니까 3시간도 되게 짧게 느껴져요. 전주에 이렇게 갔다 와도 저는 한 번도 안 쉬고 한 적이 많아요. 한 번 정도 쉬고 가거나 아니면 안 쉬어요. 화장실 가는 거 아니면. 근데 별로 지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집중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들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들으면서 계속 스크린 캡처를 하다 보니까 막 차가 흔들흔들하고 뒤에서 삥삥 할 때가 많아요. 사고나 이제 되게 위험한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요. 그 전에 낭송 외울 때는 어떻게 하냐? 외울 시간이 어디 있나요, 제가?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지하철 타면서도 계속 중얼거리니까 상대방 계속 쳐다봐. 그죠? 그 목욕탕, 온천장 가가지고도 중얼중얼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아요. 다 그래요. 시간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상 받으신 분 있잖아요. 공무원들 되게 많거든요. 어떤 그 남자 공무원은 밀양에 지금 이제 시장님 모시고 있는 홍보 쪽에 있는 분이 있어요. 한 10년 전부터 같이 했는데 그분은 처음 하실 때 화장실 가서도 코팅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차에서 당연히 보고 화장실 가면서 화장실에서 그죠 찝으면서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하고 아침에 30분 일찍 가가지고 그 강당 빌려 가가지고 강당에서 하고 그냥 청소 아줌마들 다 듣고 그 정도로 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열심히 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잘 외워지나요? 안 외워지나요? 안 외워지죠. 안 외워지죠. 저희 경주에서 수업하거든요. 경주에서 수업한 지는 2014년도부터 했어요. 저 창원에는 2011년도부터 했었고 했는데 거기 제일 나이 많은 분 82살이에요. 여자분. 근데 시를 제일 잘 외워요. 네, 제일 잘 외워요. 그거는 다 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절실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요. 여기 이 시간요,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시간 없다 한 건 그냥 그건 1순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1순위가 되면요, 그거는 무조건 해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면 처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 선생님 간절한가 간절하지 않나. 간절한 사람은 바로 꽂혀요. 바로 꽂혀. 그래서 희한하게도 제가 처음에 이제 저기 양산의 동과기술대학교 2013년도부터 신앙송 강의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희한하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말하면 제가 이제 뭐 전 보러 갔어. 너 그런 말 하더라고. 저한테 목소리 약간 치유력이 있대요. 그런
치료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근데 거의 나았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의보감에 그게 나와 있었다. 말이 빨리 하면 위장병이 있다. 근데 또 그 뒤에 뭐가 나냐, 말을 천천히 하고 구슬프게 하면 대장이 안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해필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어떤 여자분이셨어요. 그 양산 시민신문 와이프예요. 지금 이제 저기 장애인 쪽에 복지 쪽에 관장하고 있는데 그분이 처음 딱 오셨는데 전 이제 그분이 말을 너무 끝에를 구슬프게 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6개월 뒤에 알았어요. 그분이 대장암이었다는 거. 대장암 수술을 하고 이제 치유 목적으로 거기 배우러 온 거였어요. 자기도 엄청 놀란 거지.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 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말을 빨리 하면 위장병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을 느리게 하면 고쳐지겠죠. 근데 신기하게 제가 그러고 고쳐졌어요. 제가 확신을 했어요. 그죠? 말을 구슬프게 끌지 않으면 그죠? 병도 나올 수 있겠네.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제가 신약수험에서 진짜 저는 기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위장병도 있었었고 우울증도 있었었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고 그때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진짜로. 제가 아버지가 너무 성향이 권위적이셔가지고 제가 외동딸인데 말을 하면 무조건 아무 말도 못하게 해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나시도 한 번도 못 입었고 미니치마도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도 말을 하는 직업이 아니었고요. 컴퓨터 작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험심사 쪽에서 이제 법령 보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앞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얼굴 금방 한마디만 빨개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보고 네가 진짜 이렇게 신앙 속으로 강의를 하거나 이게 말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 180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신기하게 식성도 바뀌었어요. 제가 신 거를 못 먹었거든요. 네, 신 걸 싫어했어요. 수박 이게 약간 뭐랄까 밍밍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밍밍하고 막 간 이렇게 많이 없는 거 그런 거만 좋아했는데 성향도 바뀌더라고요. 밀당 이거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우리 하잖아요. 그게 진짜 안 됐거든요. 지금하고 목소리 똑같았어요. 그죠? 내 몸에서 가장 강한 것은 혀. 한 잎의 혀로 참 좋은 말을 쓴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그죠? 밀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밀당. 그죠? 근데 제가 이게 되니까 식성이 바뀌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이 하는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습관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의도가 달라지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 운명까지 바꿔요. 그래서 신앙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도 나을 수 있어요. 어떤 병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보면 대강 알아요. 대부분 우울증이 많고요. 착한 여자, 착한 남자 컴플렉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알아요. 사실 저는 정신과 상담도 받아본 적 있거든요. 근데 2번을 못 받겠더라고요. 그때 옛날이었는데 신앙성 하기 전에. 왜 2번을 못 받았냐? 너무 쪽팔린 거야. 내 자존심에 2번을 하면 그때는 이제 정신과를 가면 정신 이상자로 취급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2번을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저 신앙송했어요. 진짜. 이게 솔직히 말하면 노래를 못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알아요. 제가 그만큼 가봤기 때문에 저는 신기하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자살 시도도 해봤어요. 이게 회의주의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혼자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시 교과서 심 다 외웠어요. 외동딸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러니까 시를 쓰셔도 물론 바뀌겠지만 치유적인 능력이 있지만 더 좋은 거는 시를 쓰시면서 낭송을 하면 자기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패턴이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그 회장님 패턴이 바뀌잖아요. 그럼 회장님의 운명도 바뀌어요. 제 상담컨대. 그래서 대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내가 오면 내가 바뀐 걸 내가 먼저 느껴요. 내가 치유되고 내가 그렇게 지금 모르긴 몰라도 되게 이제 이게 너무 그렇게 이렇게
빠르게 하고 급하게 하고 빨리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신경증에 걸릴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아까 그래서 사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웃지만 그거 진짜예요. 진짜로 심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금 약간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죠? 원래 취향이 이런 취향인데 이걸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삶이 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막 웃으시더라도 마음속으로 생각이 그죠? 내가 너무 충격 주면 또 그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칼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안 받아요. 충격 요건이 둘다 지금 칼을 지금 수진에게 풀갖고. 재밌죠? 그 회장님은 사주에 뭐가 많다고 하던가요? 저는 거의 많습니다. 화가 많습니다. 불이 많죠. 그러니까 불이 많으면 확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향상으로도 그런데 그걸 조금 낮춰주셔야 되겠네. 물로 같은 근데 물이 임수가 있어가지고 큰 바다가 있어가지고 그 상쇄해야 된다. 그거 좋다. 그래서 회장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제가 그거. 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물이 물이 거의 없어서 온천장 쪽에서 제가 산 적도 있어요. 물이 너무 많아요. 네. 물하고 이 화가 많아요. 물이 거의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몸으로도 나타나더라고요. 몸에 물이 없으니까 이게 손하고 땀이 몸에서 땀이 안 나요. 어릴 때까지 땀이 안 났어요 제가. 그래서 아토피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오니까 손 이런 것도 막 다 갈라지고 아토피가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온천장 어릴 때부터 저는 갔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내 수양 차원이다. 내 치료 차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사원고 일격으로 된 거 한번 봐볼게요. 오늘 이제 했었었고 우리 3강이죠. 그래 뒤에 이제 지정 씨 안 한 거 있었네요. 5분만 쉬었다가 우리 지정 씨 뒤에 거 한번 해볼게요. 네.